검찰 해체의 마지막 수순인 중대범죄수사청이 드디어 가시화되었습니다. 여당이 설 직전에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이것이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된다면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검찰이 이제 일체의 수사를 할 권한이 폐지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일체 수사 권한이 다 폐지되는 겁니다. 자, 검찰은 지난번에 검경 수사권 분리를 통해서 수사권, 일반 수사권의 상당한 부분을 경찰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 종결권까지 갖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일반 사기라든지 절도라든지 이런 사건은 관여하지 않고 부패라든지 금융범죄, 방산범죄 이런 중대 6개 범죄만 수사를 직접 하게 돼 있습니다. 이명수 변호사님에 의하면 요즘 검찰에다가 옛날처럼 잘 모르고 고발장이나 고소장을 내면 이제 경찰서에 내라고 통보가 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중대 6개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것이 별도의 기구로 만들어집니다. 자, 검찰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권한은 이미 공수처에 뺏겼습니다. 그나마 고위공직자가 아닌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기능만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중대범죄수사청에 뺏겨버리면 그러면 검찰은 이제 수사에서 손을 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운하가 더불어거수기당의 대표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에 따르면 검찰이 가지고 있던 남아있는 수사기능 전부가 이 청으로 넘어갑니다. 현재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등 6개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에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합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판검사 변호사로 재직하고 수사 경험 있는 사람 법률학 교수 이상이 자격이 있고 수사관은 변호사, 검찰, 경찰 공무원한테 자격을 줍니다. 그런데 수사관의 비중을 검찰을 2분의 1로 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에서 수사관이라고 검찰 수사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검찰이 사실상 수사나 불러서 조사하는 기능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검찰의 조직 규모를 보면 한 13,000명 정도 되는데 10,000명 좀 넘는 사람이 검찰에 뒷받침하는 행정직이거나 수사관, 조사관 등이고 또 검찰의 여직원 등도 포함되고 2,300명은 검사들인데 이제 검찰 조직이 수사 기능이 사라지면 대거 줄어들어서 아마 검찰이 지검을 두고 지검 밑에 지청을 두는 부분에서 지청 조직도 필요 없게 사라지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되면 검찰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경찰이 수사해서 올린 것 중에 보완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기소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재판에 가서 공소유지 검찰 중에서 제일 옛날에 끝발이 없는 사람이 뭔가 하면 공소유지 판사, 검사입니다. 그래서 검사 중에서 조사도 하지 않고 법정에만 나가서 공소유지하는 검사가 제일 힘이 없었는데 이제 검찰 자체 전체 조직이 힘이 없는 형식적인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가의 수사 기능은 몇 개로 나눠지느냐 한번 보십시오.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간첩수사나 이런 것은 경찰보안국이 만들어져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사 기능 자체가 4개 이상으로 분산되고 그래서 여당은 이 법을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해야 그쪽에도 지금 현행 검사의 검찰 기능의 일부가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2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의 하에 검찰 해체 법안을 일괄 통과시켜서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킨다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대범죄수사청은 어디에 속하는 거냐?
일단 법무부에 속한다, 행안부에 속한다, 총리실로 해야 된다. 행안부로 하면 경찰 국수본도 행안부니까 수사 권한이 비대화되고, 또 총리실이 중대범죄수사청까지 들어가게 되면 총리실의 업무가 너무 방대해져서 그것도 어려울 거다. 그래서 아마 법무부에 남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검사의 비중도 논란인데,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 절반을 검사 출신이 정하게 되면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과 또 중대범죄수사청의 검사, 이 부분이 서로 검찰이 한쪽에 가서는 수사하고 한쪽에서는 기소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내통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까지 좌파들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이유 자체가 이 정권이 하도 저지른 일이 많아서 뒷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정권 말이나 퇴임 이후에 검찰한테 당할까봐 검찰 조직을 갈갈이 찢어서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또 수사권의 상당한 부분을 경찰에 넘겨주고 경찰에서 국수본을 따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해체해버려서 검찰을 그냥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잘게 쪼개진 이런 기관들은 당연히 청와대에 전화 한 통이면 꼼짝 못하겠죠. 지금 검찰이라는 조직은 검찰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방어벽이 돼서 일개 검사가 중요한 정치인이나 청와대 권력 비리도 수사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그냥 뭐 한 명의 검사의 능력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검찰이라는 조직이 방어벽이 되고 조직백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당에서는 이런 부분은 반대를 당연히 하겠죠. 자, 황운하의 발의 법안에 찬성한 21명 중에 검찰 출신이 여당에서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검찰의 수사권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여러 군데서 나오고 검찰 조직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2019년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그리고 수사하고 기소 분리를 놓고 이걸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말한 게 있어요. 물론 그렇게 말해야 여당에서도 찬성해서 총장시켜 주려고 했겠지만은 윤석열 스스로가 정권의 검찰 개혁을 그걸 부정해서는 안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공수처가 생기는 거, 그리고 경찰한테 수사 종결권을 넘겨주는 거, 일반 수사를 넘기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되는 근거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중장기적이라는 입장에서 수사권 폐지를 찬성했을 뿐이고, 자신의 임기 내에 이걸 밀어붙이려고 하면 자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법조계 전체가 이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검찰이 갖고 있던 부패 선거 범죄에 대한 수사 노하우를 무시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 경우 조직이 자리 잡는 동안에 부패 선거 등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수사 공백이 생기고 역량이 저하되어서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한 사법 실험이다. 권력자들은 새로운 조직이 수사 역량이 쌓일 때까지 당분간 안전할 거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검찰이라는 조직이 아니고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져서 작아지잖아요. 이거는 6개 중대범죄만 한다는데 조직이 작아지겠죠. 그리고 새로 만들어졌고, 또 그 조직 안에서의 이 지금 검찰은 검사 자체가 아래부터 위에까지 전부 동일체다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검찰의 파워를 가시해 왔지만은 중대범죄수사청 저거는 어정쩡하게 경찰에서 온 사람, 검사들, 변호사들, 민변 출신들 끌고 모아서 저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 법안이 앞으로 진행되게 되면 검찰이 기소하고 공소 유지만 한다.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의 책임자는 차관급인 수사청장, 그리고 차장 및 1급에서 7급까지의 수사관, 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되는데,
검찰 출신도 결국 수사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가 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겠다. 나는 원래 수사검사지 뭐 기소나 공소유지 검사가 아니다. 이래서 저쪽으로 가면 이제 검사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수사관이라는 이름이에요. 물론 검사 출신은 직급이 조금 높을 거고 경찰 출신은 직급이 조금 낮겠지요. 1급부터 7급까지가 있으니까요. 자, 이 조국이 드디어 검찰 개혁이 완성되려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역량이 저하될 거다. 그래서 기존 범죄와는 다르게 부패나 선거 범죄 등은 수사 노하우가 중요하고 상대가 거대 권력 기관이기 때문에 조직의 규모와 힘이 중요한데, 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를 감찰하려다가 결국 쫓겨났고 유명무실해졌죠. 특별감찰관실이요. 이것처럼 험한 조직 하나 만들어서 그 밑에 사람 몇 명 둬가지고는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상황이죠. 그래서 부패나 선거사범을 수사해보면 검찰 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 기구가 가지고 있는 상징과 그 정체성이 결국은 힘이 된다. 그래서 권력형 비리를 A 검사가 수사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 B 검사를 바꾼다 해도 비슷한 검사를 또 배치하면 결국은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게 털렸다고 현직 검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사 공백도 상당히 걸릴 거다. 이게 자리 잡기까지 몇 년이 걸릴 건데 사실상 문 정권이 권력 교체기에 그걸 노린 게 아니냐. 범죄 기법이 진화하는데 지금 새로운 수사기관이 언제 노하우를 가지고 수사를 제대로 하겠느냐. 그래서 인적 구성을 검찰 수준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이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견제 기능이 없으면 결국은 약체화된 중대범죄수사청이 권력의 시녀가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게시타포 조직이 되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만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4개 기관으로 수사 권한이 나누어지고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이런 부분도 많은 지금 문제를 불러일으킬 거다. 검찰 안에서는 지금 검사들에 대한 사적 보복이다. 그래서 이 정권이 검찰 조직을 없애버리려고 국민을 상대로 사법 실험을 하고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될 거다. 이거는 법률적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검찰 개혁이 아닌 검사들에 대한 보복이다. 장악이 안 되니까 파괴하는 것이다. 검찰 기능을 잘게 쪼개서 수사를 하는 게 장악이 안 되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서 그걸 마음대로 손질하겠다는 거다. 원래 독재 국가나 구동국권 그리고 소련 이런 데 보면 온갖 수사기관들을 다 분산시켜서 독재자가 다 개인적으로 컨트롤하는 겁니다. 근데 검찰처럼 수사를 그리고 기소를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거대 기구가 있으면 그 기구 전체를 장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요. 그러니까 지금 해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직을 걸고 막아야 된다. 총장 징계하려 할 때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막은 것은 윤 총장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검찰 파괴 장악을 정권에서부터 막아달라는 지지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싸움이 시작돼야 된다. 윤석열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윤석열이 답을 해야 될 때다 생각이 듭니다.